SNS 시대잖아요. 하트와 댓글로 소통하는 시대. 예전에는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악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온라인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악플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악플이라는 것이 일상에서 험담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악플은 험담보다 더 쉬울 수 있죠. 아는 사람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이고 말이 아닌 키보드라는 매개를 한 단계 더 거치잖아요. 진짜 이름도 아니고 닉네임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죄책감이 덜하겠다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 왜 악플을 다는 걸까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타인의 마음이라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 그린검 영대학교 경영대학 연구진은 악플러들의 성격의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에서 기쁨을 찾는 성향인 샤덴프로이데와 공통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남의 불행과 아픔에서 소소한 쾌감이나 위안을 얻기 위해 악플을 단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기 질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는 절대 밝히지 않잖아요. 적극적으로 비열한 거죠. 그런데 요즘 악플은 한 단계 더 진화해서 그냥 욕하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아예 거짓말로 가짜 뉴스를 생성해내고 진짜처럼 퍼뜨리면서 대상을 추락시키려고 하는데요. 가짜 정보를 써가면서까지 누군가를 욕하고 서로 싸움을 붙이면서 악플을 다는 심리가 대체 뭘까요? 악플러는 이간질을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 사람들끼리 싸움이 나면 자연스럽게 내가 심판 역할을 맡게 되잖아요. 이들은 이로 인해 생기는 존재감이나 심리적 권력감에서 위안을 받습니다. 우리가 종종 온라인에서 악플을 보게 되는데요. 악플의 정도와 수위는 천차만별이죠. 논리적인 척하면서 욕하는 경우도 있고 가짜 뉴스를 생성하면서 진짜처럼 만들어내기도 하고 밑도 끝도 없이 비웃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죠. 비방하고 매도하고 그런 행태를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악플의 가장 큰 문제는 악플러들은 타인에게 직접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간접적으로 글을 써서 하는 거잖아요. 직접 때리거나 말로 하는 폭력을 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그 악플을 당하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상대방에게 진짜 칼로 맞는 느낌, 폭력을 당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그렇다고 해요. 더 심각한 것은 악플의 대상이 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악플을 보는 불특정 다수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타인의 마음이라는 책에는 악플러들의 특징에 대한 설명도 되어 있는데요. 악플을 쓰는 사람들은 감정적이지 않아야 할 때 감정적이라고 합니다. 모든 악플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별일 아닌 것에도 아주 작은 일에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환경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악플을 쓰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쾌감입니다. 그런데 이 쾌감은 휘발성이 강해서 점점 더 세고 강한 악플을 남겨야만 이전에 나의 뇌가 느꼈던 만큼의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폭력적 쾌감은 반드시 내성과 중독 현상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더 센 말을 해야 그전만큼 후련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기 마련입니다. 악플은 결국 미래의 나에게 들이대는 칼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남을 비난하면서 자신을 높이려는 심리, 나르시시스트와 다를 게 없는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지만 타인에게는 생각 이상의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폭력이라는 겁니다. 저도 블로그를 아주 오래 했어요. 유튜브는 지금 소소하지만 그래도 악플을 종종 경험하는데요.
저는 말도 안 되는 건 그냥 삭제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떤 게 기준이다 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어떤 악플에는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답을 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단호하게 답을 달면 대체로 그에 대한 답을 안 달더라고요. 전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배우 이세영 씨가 아역 시절에 안티 카페가 생겼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일 친한 친구가 만들었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악플은 결국 질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질투는 질투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하게 하는 악의 근원이고 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잠식시키는 위험한 감정입니다. 질투하는 마음은 남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이런 비열한 습성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지만 누군가 실족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열혈사제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 신부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턱대고 남 까는 거 그것도 마약이야. 너희들 말대로 얼마나 쾌감이 쩔어. 그런데 그 마약에 빠지면 그 순간부터는 너넨 사람 되긴 그른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약으로부터 중독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채워갔을 때 회복과 또 용서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삶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악플과 험담에 관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이런 폭력적 쾌감에 중독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회복이 되는 이야기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